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혹시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대회에 나가서요? 네, 기억나는 거? 아, 그 외에 옛날에는 반공연맹 웅변대회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이연사 외칩니다! 막 이러면서 받은 적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개그맨이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KBS 대학교 이제 동상인가 그게 마지막인가. 멋지다. 저도 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 공책 받은 거. 목사님은 항상 저기 밥상에 밥상을 받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여러 상 받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오늘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무슨 대회 하면 뭐니 해도 이 대회 꼽습니다. 뭐게요? 미스 코리아? 맞습니다. 미스 코리아. 오늘의 회복의 주인공은요. 바로 미스 코리아 박샤론 씨 모십니다. 네, 모십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와. 샤론 맞죠? 샤론 스톤. 2006년 미스 코리아 선 박샤론. MC, 강의, 예능,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그녀. 이제는 봉사의 아이콘으로 통하고 있다. 그냥 화나네요. 미스 인천진 박샤론입니다. 자연스럽고. 모델이 또 박정숙 선배님이세요. 제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신랑이 좀 섣불리 다가오는 건 사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다가갔죠. 반지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와이프가 아니라 라이프가 되어줘라고 영원을.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럼 목회하시지. 정말로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건 아니에요 싶었죠.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겉모습도 속사람도 아름다운 여자. 미스 코리아 박샤론을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그냥 화나네요. 이 양쪽의 남자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요. 미소가 만발했을까? 목사님도 남자지. 피해갈 수 없는 미스 코리아의 힘. 정말. 예. 근데 정말 스튜디오가 혼한 것이 아까 전에 섰다가 저 빨리 앉고 싶었어요. 미소 만발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미스 코리아 선에서 만났고 나하고 토크도 여러 번 했고 네. 같이 봉사로도 많이 다녔고 네. 결혼하고 나서 만났고 엄마가 되고서 만나고 네. 이야, 그러니까요. 만날 때마다 근데 아름다움이 완순미가 더해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박샤론 씨 하면 정말 마음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아름다운 맞습니다. 여성이다. 미스 코리아다. 이걸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연관 검색어 1위. 미스 코리아로부터 우리가 얘기를 좀 풀어나갈까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왜 미스 코리아 나가시는 분들은 네. 왜 미용실에서도 막 원장님 이러면서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가 또 열심히 네.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셨어요? 저는 포스터 보고 나갔어요. 포스터? 네, 사실 제가 대학도 점수 맞춰서 갔는데 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잘하는 게 없어서 대학교 1학년 때 뭐 하지 하다가 이제 게시판 보고 다 도전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그러던 과정에 이제 집 앞에 있었던 포스터를 보고 도전을 했는데 네. 사실 미인대에 관심 많이 없잖아요.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딱 보니까 주최를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언론사나 신문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네 복지관에서 주최를 하고 가로치고 미스 전액 인천. 인천 대회 전액 무료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부제가 이제 신데렐라를 찾아라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도전을 했는데 신데렐라가 됐죠. 아니 복지관에서 주최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특이하죠. 예. 네. 근데 본인이 그 복지관을 보고 매력을 느꼈다는 건 그것도 좀 특이하거든요. 왜 일단 그런- 복지관이기도 했지만 가로치고 전액 무료라는 말이 네.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 알기로는 한 얼마 내는 줄 알았는데 무료다. 저도 소문으로는 이제 많이 돈이 많이 들고, 든다. 예, 뭐 아시다시피 원장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신기하다 해서 어차피 떨어질 거 한번 이것도 해보자 해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네, 대학교 1학년 근데 때. 저는 참 미스 코리아는 뭐가 달라도 다른 게 네. 아기를 놓고 하도 더 이렇게 S라인이 됐잖아요. 전에는 아직까지 살이 안 빠졌는데 큰일 났는데.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보자마자 말씀하세요. 아, 네. 아니, 왜냐면, 근데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도 따님이 있잖아요. 그래. 근데 그 딸이, 미스 코리아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출연한다. 미스 코리아 나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싶은 대로야.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샤론의 아빠는 사실 좀 보수적인 목사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일동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였으면은 응원에 힘입어서 그렇지. 했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비밀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또 의외로 착한 딸이라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빠 엄마를 이제 성지순례를 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 보름 동안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동네를 막내하며 이제 대회 준비하고 이제 오셨을 때는 대회 한 이틀 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내가 이런 대회 인천 대회 나가서 이제 예선이 이제 통과가 됐다. 이제 내일 모레 대회인데 나가게 해달라. 공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가 언제 결혼하기 전에 드레스 입어보겠냐고. 나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근데 추억으로. 됐단 말이야. 네, 추억으로. 네. 돼서 놀랬죠, 아빠가. 그럼요. 돼서 엄청 놀랬죠. 집안이 뒤집어졌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우리 최일동 목사님 하면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네. 딱 유일하게 누구한테 상처를 굉장히 크게 주신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네. 우리 네. 최일동 목사님이 출연하는 프로에 샤론 씨랑 이한희 씨가 같이 나갔었는데 그랬죠. 그때 그 네. 당시에 이한희 씨가 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여기를 진을 줘야지 왜 이렇게 줬어? 그래서 한번 그때 맞아요. 난리가 났었죠. 그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네, 저는 그게 또 너무 은혜였거든요.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이유가 티를 못 있으셨을 내고. 왜 그랬을까, 목사님? 뭐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나는 모르겠어. 나 제정신이 왜 했겠어 그걸. 그러니까 2006년 네. 진선을 다 앞에 두고. 근데 샤론 씨는 그때 은혜라고 했으니까 기분 좋았겠어요. 아, 그럼요. 근데 우리 네. 그 또 한희 씨가 아주 굉장히 사람이 그 돈이 크잖아. 네. 그리고 정말 자기라도 심사위원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또 했는데 이제 속은 좀 안 좋았겠지. 샤론 자매님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만약 내가 그 진선을 결정한다면 목사라고 목사딸이라서가 아니라 이 진선을 바꿨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그래서 심사 안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예전에 목사님, 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통 크게 웃지만 그 당시에는 네. 좀 예민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항상 미스 코리아 마지막 순간에. 둘만 남겨놓죠. 네, 네. 더더더더더더 하면. 그때 이한희 씨와 네. 둘이 저랑 남았죠. 네, 있었죠. 샤론 씨랑 딱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 2006 미스 코리아 진 참가번호 누가 진될 것 같습니까? 그럼 서로 서로 아닐 양보하고. 것 같아요,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때 심정이 어때요? 나 저는 궁금해요. 네. 정말 그때 미스 인천 진도 정말 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국대회 나가는 과정도 은혜였어요. 그래서 뭐 참가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나가던 거여서 제 목표는 이제 15등이 목표였어요. 그래도 주최한 복지관에서 주최했는데 관장님 체면이 있지 15등 안에도 못 들면 이건 창피하다 해서 15등이 목표였는데 그 안에 들고 나서는 이제 정신이 괜찮았어요. 근데 7등 안에 들고 나중에 둘이 남으니까 네. 머리가 하얘지고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싶은 거예요. 정말로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건 아니에요 싶었죠.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한이 언니랑 두고서 내가 뽑았으면 진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목사님 저 한희 씨한테 사과 한번 하세요. 난 정말 모두 사랑해. 누구 상처 줄 마음이 없어. 근데 아마 목사님께서는 또 진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샤론 씨를 응원하시고. 그렇죠. 이미 그녀는 뭐 진이니까. 예.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선까지 네. 돼서 너무 감사했다 그러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미스 코리아가. 좀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당황스러웠어요. 네. 사실 대회 제가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갔던 게 아니라 뭐 하지 하다가 나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한 달 합숙을 하거든요. 합숙 기간 동안 굉장히 제 안에 힘들었어요. 아, 내가 여기 왜 와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뭘까? 뭐 이런 것들. 왜냐면 다 너무 예쁜 거예요. 심지어 제가 거기 왜 있나 싶은 거예요. 다 너무 비교가 예쁘니까. 막 예. 되니까. 그리고
이 기준에서 누굴 진을 주고 선을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인데 맞아요. 사실은 그냥 정말 준비 없이 나갔다가 근데 아주 술술술술 다 풀렸군요. 그러니까 은혜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진선 있으면 서로 내가 할래요가 아니라 양보할게요 그런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좀 가증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 왜요? 미스코리아 애들 미소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미스 진 인천 어디예요? 그런 거. 그런 미소가 웃고 어떻게 있는 거. 잘 나와요? 안녕하세요. 신사번호 11번 2. 세계로 뻗어가는 주제는 머릿속에 열정을 가슴에 담은 저는 이렇게 재밌는 생각들을 계속했어요. 그게 예를 너무 들자면. 이렇게 뭐 생각을 했다고? 네, 이렇게 상황, 그 순간에 이게 계속 억지로 웃으면 이게 2시간, 3시간 동안 하니까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만약에 진행했던 분이 저 때는 노홍철 씨가 이제 중간중간 나와서 하시고 그러면 네. 그분을 보면서 이제 웃는 거죠. 그 순간순간 이제 재밌는 일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경련이 막 일어나서 그렇죠. 나중엔 왜냐면 처음 혀가 해보니까. 굳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연습 좀 많이 했어요. 한번 지금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웃는 거랑 비슷한데? 미스 인천진 누굽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미스 인천진 박샤론입니다. 자연스럽다. 너무 가증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너무 아니에요.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원래 좀 환한 미소가 있는 편이고 사실 맞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면 이걸 네. 감당하기 참 어려웠을 텐데 기도라면서 그게 가능했었군요. 근데 우리 샤론 씨가 참 그 당시 목사의 딸이었다는 것 이게 화제가 됐어요. 네. 저도 아주 유심히 봤고 그래서 두 번째 연관 검색어가 목사 딸입니다. 네. 사실 정말 그 목사님 딸이었다는 게 플러스도 되지만 네. 이 미스 코리아 어. 활동을 하면서는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받고 이랬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미스코리아 되고 나서 압구정에 처음 가본 거예요. 인천에 살던 정말 초나가씨가. 네. 나 처음 가보셨다. 그래서 이제 정말 화려한 것들도 많이 보고 새로운 것들도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외모로 나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그 어린 나이에 되게 좀 어려웠어요. 네. 왜냐면 내가 옷 입는 거 하나 아니면 내가 몸무게가 1kg 느는 것 주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에 판단되는 것 자체가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겨내면서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 딸로서 또 다른 목사님 딸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숙제를 나름 갖게 되면서 책도 냈어요, 사실은. 무슨 어떤 내용이?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책이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미스코리아 과정도 조금 담긴 했는데 사실은 어린 시절에 천막교회 목회에서 시작하신 아버지 목회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목사님 딸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담았어요. 저는 이걸 충분히 이해하는 게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서도 네. 제 이렇게 후배 중에 목사님 딸도 있고 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뭐냐면은 내 아버지인데 왜 나한테는 잘 안 해주고 항상 어려운 이웃들한테만 잘해줄까? 맞아요. 그럼 혹시 나 주소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원망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는 사명을 받으시잖아요. 소명을 아버지는 아버지 목회니까 소명을 그쵸. 받지만 가족들은 이유 없이 같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네. 참 그쵸. 오래 단칸방에 살았어요. 여섯 식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키워주셨고 모시고. 네, 같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늘 이제 신방 가고 어디 가고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빠한테 물어봤던 적도 있어요. 아빠는 목회가 더 중요해?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해? 어머.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럼 목회하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죠.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근데 아빠가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때.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실 때, 얘기하시고 기도해 주실 때 아버지의 목회가 너에게 다 상급이 될 거다. 아빠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참 그게 저에게도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물어보셔도 돼요. 목사님 대표로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미안하다, 그죠? 근데 저는 또 아까 네.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어려운 속에서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중보기도도 많이 해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대한민국 대표라는 걸 어깨에 맸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잣대 이게 왜냐하면 목사님 딸인 것도 있고 또 미스 코리아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좀 무게감이 어땠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미스 코리아라서 크게 저한테 뭐 부담이 뭐 컸지만 그게 저에게 막 큰 그러니까 제가 나 이제 미스 코리아야 막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만 미스 코리아가 돼서 너무 큰 은혜를 제가 하나님한테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니까 분명히 뜻이 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최일도 목사님도 만나고 이러면서 많이 이제 섬김이나 이제 봉사나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런 쪽에 무게감이 더 많이 생겼어요. 미스 코리아로서 이런 거 말고.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네. 학교 다닐 때 제가 듣기로는 따돌림을 뭐 목사님 딸이기 목회자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받은 적이 그렇죠. 있다. 예뻐서 아마 왕딸 당한 게 있을걸? 아니에요. 아니고 그치? 글쎄요. 다른 목회자 크니까. 자녀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목사님 딸이니까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목사님 딸이니까 이제 뭐 연극하면은 주인공도 하고 이제 선생님들도 관심을 항상 많이 주목의 대상이 됐죠.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제 챙겨주시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춘기에는 또 이제 예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없었어요. 아, 정말. 그리고 뭐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멘토 같은 분이 그립잖아요. 내 속 얘기도 하고 싶고, 어떨 때는 엄마 아빠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 상처 얘기도 하고 싶은데, 다 교회 선생님은 또 어쨌든 교회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참 누군가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장에 다 적어놨어요. 일기장에. 네. 어린 시절부터 진짜 알게 모르게 정말 그럴 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때 제 일기장에다가 혼자 제가 나중에 커서 대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일기장을 쭉 봤는데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또래 친구들보다 확실히 조금 성숙했던 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조차도 그리고 또 왕따를 당할 때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주목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 안에 교만함이나 이제 막 잘난 척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래서 왕따를 또 당했구나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생각도 하고 보니까 회복할 때 저는 굉장한 멘토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스스로 정말 사귀면서 일기를 쓰면서. 일기를 쓰고 또 기도하면서 성숙해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과정이 아마 오늘의 샤론 씨를 있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 롤모델이 또 박정숙 선배님이세요. 오늘 둘이 짰어요? 뭐 아니에요, 칭찬해주기로? 정말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되게 같은 학교 선배님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멋지시다. 또 만능이시잖아요. 너무 지적이시고 그래갖고 내 롤모델이다 했는데 지금 또 머리를 제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자리에 또 오길 너무 좋았어요. 인간성까지 저렇게 훌륭하시는지 이 대목에서 부모님들이 궁금해지네. 부모가 궁금해지죠. 네. 샤론 씨의 부모님이 샤론 씨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우리가 담아온 게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진짜요? 네. 남편하고 이제 교회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전도하고 아이는 거의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래서 그 애틋한 그런 것을 많이 못 느끼게 해줘갖고 지금도 좀 미안하긴 해요. 옷 같은 것도 제대로 못 사주고 해달라는 것도 못 해주고 좀 거짓말 엄마가 됐어요. 아빠는 약속을 꼭 지키는데 엄마는 다음에 해줄게, 항상 다음에 해줄게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잘 안 믿어요, 저를. 네,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그랬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가정이 다 어렵거든요. 환경은 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일단 제 딸한테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또 그 엄마 아빠가 목사고 사모다 보니까 너는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아빠가 목사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거기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약간씩 그런 거부감을 갖는다는 거 느꼈지만 목회자다 보니까 또 내 아이만 끼고 살 수는 없어서 나는 정작 내 아이 편을 전혀 들지 못했다는 게 좀 아이한테 미안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엄마를 통해서 제가 접해 들었고 근데 그때는 안돼해야 되는데 알았다면 처음부터 반대했겠죠. 그러나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하고 후원하기로 했죠. 지금 감사한 일 너무 많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기억하신다 그래. 앞으로 섬기고 나누고 이런 일에 계획 갖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할 수 있는 우리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존귀한 딸 샤로나, 아빠가 너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존귀하다고 말했는데 그건 내 마음에 항상 네가 너무 존귀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야. 미스코리아 선이 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나서 과거의 추억처럼 됐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진정 인생의 왕관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너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래. 모쪼록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또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는 풍성한 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샤로나 사랑해. 자, 이렇게 오늘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동력자가 되어서 같이 하지만 샤론 씨도 한때는 아빠가 싫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었을 때 그걸 어떻게 또 극복했을까? 싫었을 때는 사실 아빠랑 가까울 시간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아빠는 저에게 아빠가 아니라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시느라 정말 저나 오빠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놓고 정말 사역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가 가장 원망스러웠죠. 그때는 정말 그랬는데 그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또 상급이 되어 오는 거를 많이 느끼고. 근데 궁금한 게요. 제가 통계를 한번 쭉 다 찾아봤거든요. 언론사 기사를. 가장 젊은 나이 때 가장 박수 받을 때 결혼을 해버렸어요. 몇 살 때 하신 거죠? 26살 때인가요? 그죠? 26. 네, 만 25이죠. 네. 아니 미스 코리아 중에서 진선미 중에서 그렇게 일찍 하신 분은 아마 거의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아서. 우리 만인의 남자들의 연인이 그냥 나만 줬으면 좋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샤론 씨의 연관 검색어가 바로 결혼입니다.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베트남 봉사를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간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봉사 기간 동안 저를 보시더니 이제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네, 소개해주세요 했는데 어쨌든 저랑 사석에서 뵌 적이 없는 분이니까 그냥 흘렸죠. 그랬는데 전화가 오셔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 없고 3개월 있다가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 예약을 걸어두시는 거죠. 소개팅 예약을. 그래서 네, 그때 오시면 그때 제가 남자친구가 없으면 소개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와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콩깍지가 낀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제 정말 세상에 온갖 그 애정을 받고 있을 텐데 기다리게 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면이 있었나 봐요. 만나기 전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실 제가 저희 아빠가 되게 보수적이셔가지고 결혼할 사람이랑 연애를 해라 이런 얘기를 늘 하셔서 제가 연애를 못 해봤어요. 아이고. 연애를 못 해봤는데 대신 이제 많이 봤어요. 많이 만나보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보면은 한 두세 번 만나면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이 사람은 딱 인연이 되겠다. 이 사람은 아니다. 좋은 오빠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딱 보자마자. 봤을 때 사실 외모는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들을지도 아니 남자답게 생겼어요. 근데 저희 오빠나 아빠는 좀 이제 이렇게 얄쌍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니었는데 두 번, 세 번 만나보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제 진실성이나 뭐 이런 성실함, 우직함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남편 되는 분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은 미스 코리아 막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한테 남자들이 대시를 안 해요. 못하죠. 진짜
예쁜 여자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결혼 안 하는 경우가 남자들이 대시를 안 해서. 아예 엄두를 안 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 키가 78인데. 잘하는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냥 외적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부담은 없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부담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제 만났는데, 제가 성격이 되게 털털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먹는데 이제 또 제 흉인데 다 흘리고 먹고 약간 되게 털털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이제 가졌던 편견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만약에 이제 깍쟁이 갖고 좀 너무 도도하고 좀 그러면 자기도 이제 조금 어려울 텐데 그냥 그런 모습이 또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섣불리 다가오는 건 사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다가갔죠. 그래, 그럴 때 또 여자가 네. 편하게 대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100일 만에 결혼을 결정하신 거예요? 네, 100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100일 만에. 그때 신랑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이제 직업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맨날 운전기사 노릇을 해줬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맨날 이제 만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맨날 만나니까 너무 괜찮아서 그때 또 추석이 또 껴있길래 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또 인사를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아빠가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아빠가 보시고 마음에 드셨는지 올해를 넘기지 말아라 또 이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시댁은요? 시댁이요? 시부모님들. 시부모님은 이미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인연이 되려는 건지 신랑이 사실 2006년도에 대회를 가족끼리 같이 봤었대요. 근데 케이블에서 방송하고 사실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연히 그 방송을 이제 끝날 쯤에 딱 봤는데 신랑이 이제 두 분이 남았을 한의원이랑 저랑 이한희 있을 씨랑 서른 때, 씨랑. 있을 때 똑같은 목사님처럼, 마음이구나. 목사님처럼 저를 이제 좋다고 했나 봐요. 아, 저 아가씨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영성이 있는 건지, 나 근데 저분 언젠가 만날 것 같다. 이렇게 남편이? 얘기를 했대.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소개팅 얘기가 나왔는데 그 혹시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이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소개팅 해준다고 근데 누군지 알아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더니 대뜸 박샤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도 사실 거짓말 막 이랬는데 진짜 소름 끼쳐. 그래서 정말 이게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미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셨고 또 워낙 또 신실하신 크리스찬이시다 보니까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100일이었으면 먼저 다가갔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프로포즈는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프로포즈는 사실 뭐 특별한 그거보다 저는 무릎은 꿇어줄 거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릎은 확실하게 꿇고 이제 반지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와이프가 아니라 라이프가 되어줘라고 명언을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요. 라이프가 아니라 라이프가 되어죠. 정말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결혼한 지 3년? 네, 3년 됐잖아요. 이제 3년쯤 되면 권태기라 그러나 그런 것도 온다고. 왜 그러세요?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왜냐면 원하니까 그 배우자가 안 맞아? 라이프라는 게 그렇게 희노애락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신랑을 딱 만났을 때 막 너무 설레고 막 너무 좋고 이런 거보다 그냥 내 사람이라는 그 평온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랑이랑 또 너무 좋은 게 신랑이 이제 감정 기복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뭐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지금도 너무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나죠? 8살 차이 나요. 이야, 도둑놈이시네. 제가 7살 차이 나는데 또 이 두 분은 위로 만나요. 차이야 뭐 다 위로 아래로 똑같죠. 뭐. 그리고 또 남편 입장에서 정말 어린 아내를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잘해주고 사랑이 넘치고 다 좋지만 그래도 어떤 아내이기를 바란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근데 신랑은 사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지금도 제가 어떤 걸 하고 싶든지 간에 그냥 전폭적인 지지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엄마,
또 그냥 특별히 아내라는 얘기를 지금 어색해요. 사실 좋은 아내라는 것보다 그냥 좋은 비전을 가진 이 여자를 또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지금은 사실 그 질문이 저에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전폭적 지지자에게 한번 이 시간 직접 전화로 한번 여쭤볼까? 한번 불러볼까요? 김건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 예, 여보. 저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저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잠깐 뉴욕에 출장 나가 있습니다. 그때 새벽이죠, 지금? 예, 여기 새벽 2시 45분이네요. 아이고. 내가 미국에서 좀 안 되니까요. 지금 며칠째 나가 계신 거예요? 일주일 잠깐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고 싶진 않으시죠, 아직? 비행기 타고 오는데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역시. 우리 건우 씨한테는 우리 샤론 씨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워낙 크겠지만서도. 제가 청혼할 때 제 와이프가 아닌 라이프가 돼달라고 청혼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냥 요즘에는 되게 삶의 구심점 같은 역할을 되게 많이 해줘서요. 예, 항상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구심점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건우 씨, 2006년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때 언젠가는 내가 저 박샤론을 만날 거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예, 그때 제 여동생한테 그냥 이렇게 운동 나가면서 이제 그때 막 미인대회가 진행 중이었었거든요. 그냥 그 형한테 언젠가 한번 만날 것 같아. 그렇게 한번 그냥 얘기한 적이 있죠. 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엉뚱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만나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어떤 인연이든 꼭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당시엔 들었었거든요. 영성 있잖아요. 그때 이한희 씨랑 우리 샤론 씨가 단둘이 서 있을 때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저 우리 샤론이 미스 코리아 진이 될 거야. 마땅히 그래야 돼 하는 마음이 똑같이 있었겠네. 예. 저도 뭐 당연히 샤론 씨가 있으면 아유, 진짜.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만날 거야 그런다고 다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전도사님께서 중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샤론 씨인 줄 알고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공부 중이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누군가 소개를 시켜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누구하고 저기 전에 혹시 박샤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는 알고 있었고요. 예, 이제 그리고 뭐 만나게 됐죠. 그러면 3개월 전에 알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귀국을 하면 내가 꿈에 그리던 그녀를 만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많이 떨리셨을 것 같은데 혹시 마음으로 무슨 준비라도 하셨나요? 사실 떨리는 마음보다는요. 조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만들어 놓는 이미지에 너무 맞춰서 너무 생각했던 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걱정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떨림보다는 그냥 좀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좀 제 정신줄 놓지 않도록 좀 이루어주십시오. 좀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보고 나선 소감이 어땠어요? 그래 직접 실물을 보고 나니까. 아니 뭐 예쁜 건 당연했고요. 그 걱정이 싹 사라지죠? 아니 좀 이렇게 저는 깍쟁이 면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되게 좀 털털하고 좀 그런 면을 더 많이 봐가지고요. 인간적인 면을 많이 봐서 예, 뭐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미스 코리아를 어떻게 만난 지 100일 만에 결혼에 꼴이나 하셨어요? 글쎄요. 되게 만남 이후로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거침이 없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8월 중순에 처음 만났는데 뭐 9월 초에는 이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우리 결혼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주위의 어른들이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죠. 네. 야, 그런데 그렇게 그 한마디로 그냥 녹인 거 아닙니까?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라이프가 되었죠. 야. 혹시 본인 선수는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 해본 말이겠지만, 그래, 프로포즈 연습 얼마나 했어요? 연습을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냥, 사실 그 멘트도 미리 준비한 멘트는 아니었는데, 예, 나와서 그냥? 예, 뭐,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게 될 일이야. 되네. 될 집은 그냥 술술술술 굴러가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고 뭐 결혼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셨는데요. 아내로서 샤론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본인은 잘 모르겠대요. 자기가 아내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이러는데요. 글쎄요. 그냥 친구 같아요. 동료 같고. 그러니까 좀 저희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이렇게 확실히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걸 결혼하고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뭐 같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상당 부분 비슷하니까 되게 친구처럼, 예, 그렇게 동료처럼 이렇게 편안합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도 가끔 이제 벌써 아이가 이제 딸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또 딸을 대할 때는 또 예전엔 보지 못했던 강한 어머님 모습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어메이징하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우리 아내 박샤론 씨가요. 아까 남편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잘생기진 않고 남자답게 생겼어요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저희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죠. 너무 목소리가 좋거든요. 혹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자주 하세요? 예, 자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방송에서 샤론 씨가 내 인생의 라이프였어 한번 해주시죠. 여보, 샤론 씨가 내 인생의 와이프가 아닌 정말 라이프야. 우리 평생 이 라이프 같이 누리면서 살아요. 사랑해요, 여보. 자, 샤론 씨도 한마디. 여보, 사랑해요. 벌써 보고 싶은 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신혼이긴 한가 봐요. 빨리 오세요. 여보.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은 커플이에요. 그죠? 네, 그래요. 참 이렇게 지금 전화 통화하느라고 새벽 시간인데 잠 좀 못 주무시고. 이제 좀 편히 주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나잇.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인연이 있는 것 같은 게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사시는 길을 이전에 다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게 잘 진행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요. 혹시 왜 건우 씨를 샤론 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냥 개인적으로 가치관이나 이런 게 너무 저에게 편안하고 잘 맞는 것도 있지만요. 제가 이쪽 복지 쪽에 꿈을 꾸고 이랬을 때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너무 응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또 너무 기뻐하시면서 같은 꿈을 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랑도 같이 합심해서 서포트 해주시고 그러니까 같이 이것들을 꿈을 꾸고 저를 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인 것 같아서 또 그게 또 인연인가 또 하나님이 이런 목적 아래서 만들어 주셨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정말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잖아요. 마지막 연관 검색어가 섬김과 나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스 코리아 하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방송계 등용문, 연기자 등용문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혹시 아까 처음부터 봉사가 뭐 주목적이다는 난 했는데 이쪽에 아무래도 미의 향연도 보고 또 방송도 참여하고 그랬잖아요. 좀 방송 쪽으로 욕심이 안 나던가요? 근데 전 욕심이 정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방송 쪽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다른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사역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스 코리아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나고 접하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최일도 목사님을 거의 제일 먼저 만나서 이제 다일 복지재단이랑 이제 인연을 맺고 홍보대사를 하고 또 캄보디아나 이제 빈민가에도 처음 가보고 이러면서 되게 마음이 또 뜨거워지고 비전이 또 생기고 그래서 참 이 미스 코리아라는 대회가 저에게는 정말
또 이 만남이 정말 축복된 것 같아요. 아, 그냥 사회복지로 하고 싶어요 이러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없었어요. 잘하는 게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과정 안에서 이 하나님이 이 길을 저에게 주셨고 또 미스코리아 대회 때도 이제 10초 동안 자기소개를 해요. 네. 어떤 친구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방송인이 되겠다고 이제 자부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10초 동안 저를 소개하는 멘트에서 네.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은 섬김과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가진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그 섬김과 나눔을 꼭 실천하는 미스코리아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샤론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샤론이라는 뜻은요, 성경에 나오는 작은 동산 이름인데요. 그 동산은 작지만 매우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도 미약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좋은 섬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고백을 했고 또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셔서 저에게 또 그런 마음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모님의 또 기도나 그럼요. 그 영향력도 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홍보대사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우리 바퍼의 다일의 홍보대사는 물론이에요. 제일 먼저 했죠. 어디 그 예. 저 바퍼 홍보대사 하고요. 무슨 노인복지재단 이런데 뭐 어디 지역 이런데도 했고요. 또 네. 하트하트 지금 하고 있고 네. 뭐 그 외에 뭐 월드 비전이나 월드 뭐 투게더 뭐 이외에 뭐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랑도 같이 일하고 그랬는데요. 네. 사실 그 과정에서 참 느끼고 보고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더 마음도 뜨거워지고 사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미스코리아 하길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이후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막 샤론 씨한테 우리 봉사하는데 같이 나눕시다 뭐 이러면서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좋죠. 네. 그리고 또 사회복지 공부도 계속하고 있죠? 네,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진작에 졸업했어야 되는데 뭐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뭐 이러면서 조금 쉬었어요. 근데 네. 이제 1년 있으면 마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배우고 해야죠. 그러면은 그 사회복지사 여러 꿈 중에서도 네. 본인이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또 이렇게 목표가 있잖아요. 어떤 거? 사실 지금 그거를 이제 포괄적인 곳에서 이제 좁혀가는 과정인데요. 네. 이 두 분이 제 롤모델이세요. 이미 나는 아예 빼놨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긴 한데 선배님은 워낙에 저 학교 때부터 선배님이서 롤모델이셨고 여기도 제가 단체 처음에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미 먼저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여쭙고 배우면서 이제 따라가야죠. 특별한 거는 아직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디서 저렇게 그 롤 모델이라고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잘 살았나. 제가 잘 살았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스코리아를 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일하는 도구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멘. 네. 그게 참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네. 면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혹시라도 제 생각일까 봐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때 미스코리아 그 선대면서 상금이 한 얼마 정도? 아, 1,000만 원이었어요. 와. 그거 어디 쓰셨어요? 근데 파라과이 선교지에 보냈는데요. 제가 전체를 다. 네, 근데 제가 미스코리아가 왜 됐을까? 하나님이 많은 아가씨들 중에 왜 저에게 상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세 가지 답을 나름 냈어요. 근데 첫 번째가 그때 제가 대회 나가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지에 이제 땅을 사야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모자라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같이 기도를 하다가 대회를 나갔거든요. 어머나.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성금이 1,000만 원이 생겨서 바로 보냈는데 그게 1,500만 원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했고요. 그럼 그 진선이 또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상을 주셨나 보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반대를 하셨는데 반대하고 하셨는데 이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걸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또 부모님이 또 목회 20수년 하시면서 뭐 교회 성장하고 기쁘고 동역자들 세워지고 기쁘고 했지만 눈물도 많고 사실 그랬잖아요. 어려움도 많고. 그 과정을
이제 위로하시나 보다.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또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미스 코리아 되면서 제가 또 제 비전을 찾게 된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이라는 건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 상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상급들이 더 크구나. 하늘에 쌓아둔 상급이 네. 더 많아졌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이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애가 또 15개월이니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 또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부모님 기도만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또 제 숙제로 남아있더라고요. 참 가정에나 또 박샤론 씨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역사가 있었네요. 그죠?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봉사의 아이콘, 나눔의 아이콘으로 계속 남을 그 희망이 있는 거죠. 끝까지. 끝까지야, 그러니까 그렇죠. 평생을. 평생 그렇죠. 예. 제 기도 제목이죠. 어떻게 네.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목사님? 저랑 함께 같이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계속 다니기만 하면 돼요. 나는 목사님이 좀 축도나 축복해 주지 않는데, 예. 예. 그러면 그 희망은 정말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올해 이제 막 봄인데요. 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봄이요. 이제 이제 학교 학교. 열심히 다니고요. 대학원. 마치고. 하고 있는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네. 사실 뭐 계획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올해 둘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면 또 네. 잘 기르고 네. 좋은 복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미의 사절단에서 이제 하나님의 덕으로 성경의 나눔의 통로로 귀하게 쓰일 우리 샤론 씨, 우리 힘차게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하면서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가겠습니다. 샤론!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런 샤론 영광을. 씨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손도 너무 함께하시는 크네요. 우와. 네, 손 살짝 들었다가 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계세요. 정말.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요거를 그대로 금형을 떠서요. 또 좋은 데서 이제 그 경매에 붙여서 네. 네, 또 최고의 그 가격을 받아서 또 좋은 데 쓸 겁니다. 네.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사야지,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섬섬옥수라서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왜 미스 코리아를 꿈꾸는 많은 후배들이라거나. 이럴 때는 제가 결혼한 게 다행이네요. 여보 보고 있죠? 남편이 사야 되는. 후원자. 그러니까요. 남편. 예. 오늘 통화도 하셨으니까 아마. 됐다. 손바닥 붙어. 아주 너무 깨끗하게 네. 잘 여러분의 회복을 위하여 내민 박샤론의 손입니다.